지금은 거의 을지로하면 다 아는 을지로의 터줏대감, 을지로의 왕이 됐잖아요. 여기를 근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진짜 여기 왜 오지? 되게 생뚱맞는 곳에 와인바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와인바가 없을 것 같은 골목을 접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반전 요소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을지로라는 동네가 뜨기 직전에 운 좋게 자리를 잡으면서 잘 된 것도 있었고요. 일종의 저희가 캐시카우 매장 같은 게 돼서 그 돈으로 2호점도 만들었고 가장 많이 내는 멤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게끔 했어요. 이제 감사하다, 보람차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을지로 와인바에서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10명의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경제 공동체 청년 아로파를 꾸리시고 첫 번째 사업으로 을지로의 와인바 10분의 1을 만들게 된 사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을지로 쪽에 다 철공소라든지 인쇄소 이런 것만 많았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분위기 있는 바 이런 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것도 돈 때문인데 저희가 여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동네를 찾아다니고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대부분 권리금이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액수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대출이나 다른 투자 같은 걸 끼지 않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걸 세웠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만만한 동네가 당시로서는 을지로 3가라는 곳이었고요. 이쪽에서 또 되게 여러 곳을 봤었어요. 근데 엎어진 곳도 있고 간만 보고 있다가 안 한 곳도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저 앞에 보시면 분식집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 2층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계약을 할까 말까 근데 건물이 너무 좀 부실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분식집 아저씨가 저희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좀 친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서 위에 계약 한 해 만에 얘기를 하면 어디 유학 갔다 와서 새로운 일 해보려는 것 같은데 여기 별로라고 여기 수도 어떻게 뚫을 거야? 우리 쪽으로 뭐 뚫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부정적이셨어요. 저 유학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 자꾸 유학 갔다 왔다고 막 그러시고 저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런 아저씨랑 제가 앞으로 이웃으로 지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그런 상황에서 이 골목으로 한번 들어와 봤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끝까지 가봤는데 딱 들어왔는데 앞에 임대문의라고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가격과 함께.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고 인쇄소 사장님이 지금 여기 공사장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계약을 하겠다면 내가 빨리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했죠. 원래 하려는 데가 아닌데 우연히 진짜 운명적으로 발견을 했네요. 그렇죠. 운명적인 일이 되게 많네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격도 있지만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20, 30군데는 더 넘게 아마 봤을 거고 계약을 한 해 만에까지 갔던 곳은 한 3, 4곳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엄청난 구옥이었다고 들었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옛날에는 여기가 여관이었대요. 이 라인이 전체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들어올 때는 인쇄 기획 사무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바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기술자가 있거나 잘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견적도 받고 했었어요. 받아보면 평당 얼마, 기본 9,000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었고요. 저희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다 합쳐야 3,000을 갖고 있었는데 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블로그를 찾아보고 셀프 인테리어 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직접 막 페인트도 칠하고 서로 협동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아름답죠. 네. 다른 멤버들은 다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평일에 늘 같이 있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제 맡아서 전기 같은 거 기술자가 있으셔야 되니까 보통 2분을 부를 거 1분만 부르고 제가 보조를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주말에 멤버들이 나와서 진행되는 걸 체크해주고 같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청소를 한다던가 칠하고 이런 거 같이 다 모아서 하고 또 평일에는 다음 스텝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느리게 계약을 한 게 16년 8월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정도 사이즈는 뭐 한 2, 3주면 되지 라고 하셔서 한 달 잡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사만 3개월이 걸렸고 가구나 주방 세팅하는데 몇 달이 소요되고 해서 결국 정식 오픈할 수 있었던 거는 12월 했으니까 거의 4개월 가까이 들어서 공간을 만들었네요. 그럼 그동안에는 또 장사를 못하는 건데 월세는 또 내야 되고 그럼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겠네요. 오픈을 할 때가 됐을 때는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제 월급을 받냐 마냐 할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출자금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었고 계속 아껴서 그 돈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직접 몸으로 때우고 근데 되게 오래된 데라서 뭐 문제 같은 거 없었어요? 시행착오 같은 거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거 엄청 많았죠. 계속 오셔서 좀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이제 타일만 하셨던 분인데 막 후원장담을 하셨던 거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때도 있고 막 하고 싶은 바닥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 이거 다 할 수 있어. 일주일이면 돼. 뭐 사와 해서 시멘트 이어서 나르고 했는데 결과물이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와서 다시 일이 2번이 됐네. 그런 식의 부침이 엄청 많았죠.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하긴 했는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오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땠어요? 지인들을 초대한 그런 파티를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 즐겁게 파티를 끝냈어요. 그 다음 주에 오픈을 했는데 정확히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한 명도 손님이 안 왔어요.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겠네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있었죠. 멤버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 명도 사람이 없어? 우리 이번 달 안에 300만 원 정도 안 나오면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벌써? 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금요일에 어떤 지인이 아니라 진짜 손님이 왔어요. 을지로 와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저희가 떴나 봐요. 새로 오픈한 가게로. 그걸 보고 신기하게 그분들이 온 이후로 한두 팀 그런 식으로 계속 모르는 분들이 오시더니 계속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첫 달부터 엄청 작았지만 플러스를 낼 수 있었고 저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아갈 수 있었고 지금은 거의 뭐 을지로의 터줏대가 을지로의 왕이 됐잖아요. 을지로 하면 다 아는 그런 곳이 될 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시기를 잘 탄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말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와인을 먹는 그런 모임 자리 같은 것도 많았고 또 을지로라는 동네가 뜨기 직전에 저희가 운 좋게 자리를 잡으면서 잘 된 것도 있었고요. 되게 감이 있었네요. 그동안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조금 더 몇 년 먼저 자리 잡았다는 거에서 알려진 게 있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을지로에 이제 저희 말고도 되게 예쁘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적어 놨을 때는 엄청 줄이 막 길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만 가끔씩 그렇게 몰릴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잘 되냐. 했었죠. 여기를 근데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여기 왜 오지? 짜파게티를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 왜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게 생뚱맞는 곳에 와인바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와인바가 없을 것 같은 골목을 접어 들어왔는데 갑자기 위에 이런 공간이 나오니까 그런 반전 요소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고 야, 내가 진짜 되게 이상한 데를 발견했는데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재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덕분에 어쨌든 자본금을 많이 일종의 저희가 캐시카우 매장 같은 게 돼서 다른 매장들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저희는 지금 2호점도 만들었고 어떤 그런 구조가 마련됐으니까 다들 좋아하고 좋죠. 얼마나 잘 되길래 얼마나 수익을 가져가는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월회비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많이 내는 멤버가 30만 원대 그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배당이라는 금액이 되게 작았죠. 자기가 내는 월회비보다 작은 금액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내는 멤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게끔 됐어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남은 금액 가지고 나눈 금액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상이 되긴 하는데 물론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는 건 다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배당이 지급되는 날만은 다들 카톡방에 이제 감사하다 보람차다. 우리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돈을 벌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본업이 있는데 다들 여기 참여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다 각자 아마 이유가 조금씩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팔로우를 하는 입장이고 초년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수익까지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론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 기대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재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지고 힘들 줄 몰랐지만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재미 어떻게 보면은 취미생활인데 좀 사이즈가 큰 취미생활 저한테는 먹고 사는 생업이었던 거고요 사실. 기대 이상으로 좀 그래도 수익의 일부분이 그렇죠. 되어가고 저희가 있고. 이제 4년을 바라보는데 벌써 세 번째 사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해요. 청년 아로파로 그 안에서 자본을 모아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자라는 꿈을 꿨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실현이 되긴 된 건데 우리 원래 취지에 맞게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너무 좋죠. 최근에는 이제 제주에 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했는데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좋지 않지만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꼭 그런 컨셉을 하고 싶다고 했던 거고 그쪽에서 번 수익이 거기서 이제 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막 길에서 의자 주워오고 벽돌 주워오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쪽은 그 손님들 픽업한다고 법인차를 뽑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격세지감이랄까요? 이상향을 이뤘네요. 근데 크게 보면 네, 그 멤버가. 네. 앞으로는 그러면 청년 아로파로 또 어떤 것들이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침에 요가하고 서핑하면서 깨작깨작 버는 일 말고 좀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도심 한가운데서 정말 10분의 1을 능가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다란 업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멤버들을 퇴사하세요.
장사가 잘 돼서 좋긴 좋은데 처음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렇게 여기서 글 쓰고 뭐 이러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분도 바에서 일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멋있잖아요. 그런 로망을 꿈꾸면서 바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친구들 놀러 오면 이제 말동무나 좀 해주고 글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저희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막 몰아닥치니까 욕을 먹기도 했고요. 그런 걸 잘하는 멤버가 와서 시어머니처럼 다 버린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꾸역꾸역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번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타이밍이나 속도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빨랐던,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나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극복을 못했고, 다만 저희 멤버들, 저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하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정리를 더 잘하는 사람, 그런 멤버들이 저한테 잔소리도 하고 같이 그런 걸 논의하면서 마련해 나가는, 뭐 사람도 더 뽑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해결해 나갔던 거지. 지금은 직원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북박이로 계속 가게를 봤는데 지금은 다시 회사에 가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래 일을 하던 친구가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장님이네요. 아, 이제 네, 이제 진짜 사장이 된 것 같은. 지금 다시 회사를 나가고 계시잖아요. 회사를 낮에는 가고 밤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바꾸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제가 직접 돈을 벌게 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친구들이랑 막 놀기도 하고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냈는데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어가고는 있지만 가게라는 걸 하는 상황에서 마흔이 됐는데도 똑같이 여기서 와인을 따르고 있고, 그런 게 상상이 돼서 이 가게가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에서 3년 동안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왔던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회사에도 그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지금 회사는 그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지원하고 상담 컨설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경력직으로 제가 들어간 거고, 저는 막 가게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게 좋아서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낮엔 다시 또 조직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여기로 이제 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괴리감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3년 동안 계속 저녁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괴리감이 더 컸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고, 더 거슬러 가면 학교 다닐 때도 낮 시간에 무언가를 하고 밤에는 좀 쉬고 그런 라이프 패턴을 살아왔었는데, 계속 낮 시간에는 혼자 있거나 쉬다가 밤에 일을 하는 게 언젠가부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했어요. 점심을 좀 같이 먹을 수 있는 동료들, 그게 누군가에게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막 혼자 먹는 게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점심 한 끼 정도는 마음 맞는 동료들이랑 날씨 얘기도 좀 하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괴리보다는 이 생활 패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진짜 점심 같이 먹을 사람이 항상 필요하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멤버들이 하나둘 다 퇴사를 하고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서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더 좋은 회사로 막 이직을 하고. 같이 점심 먹을 사람들을 찾으러 떠났군요. 네. 컨설팅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자기도 회사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좀 이런 걸 한번 벌려보고 싶다라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됐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고 운이 따랐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일이고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는 그냥 정말 소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창업의 형태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좀 더 가벼운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스터디에서 출발한 것도 있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뭐 스타트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끼리 뭐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라든가 회사 다니는 거 말고는 너무 심심하니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준비가 잘 차근차근 되시면은 정말 공간을 계약한다든가 하시고 싶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는, 저도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만약에 돈이 엮이거나 그런 걸 하게 되실 거면 친한 사이여도 어느 정도, 저희는 정관이라는 게 아예 따로 있어요. 이게 협동조합 방식에서 빌려온 건데, 그런 식의 정말 문서에서 그럴싸한 딱 이걸 보면 이게 권위가 생겨서 그래 우리는 이것대로 가야지 하는 그런 문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 이런 걸 정확히 좀 만들어놔야 된다. 네.
저희는 이거를 공증을 하거나 그런 단계를 거치진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가 공증인이 된다. 약간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귀여운 그런 문서화가 돼 있는 건데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명문화해서 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로파 분들 엄청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뭉쳐있는 거네요. 네. 돈이 그렇게 막 얽혀있고 설켜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별일이 없다는 거지. 계속 보니까 싸울 때도 많고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되게 많은데 뭐 저로 인해서 비롯될 때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잘 운영을 깔끔하게 못해서 그래도 쟤는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잖아. 이런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을 서로 빌려준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그래도 좀 늦어질 수 있어도 먹고 날 놈은 아니잖아. 이 정도의 우리끼리의 그런 신뢰관계? 그게 말씀하신 신뢰라면 신뢰일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잘 안 됐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듣는 아 진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분의 1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더 보내서라도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 되게 만들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처음 해갖고 잘 되는 경우는 사실 더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더 없잖아요. 맞아요. 아마 저희 멤버들이 먹여 살릴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먹여 살리는 걸 기대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모델 다른 데서 열어보자라든가 그런 제의를 우리가 했을 거고 같이 어쨌든 하나 터질 때까지는 아쉽지만 돈을 더 출자를 해야 되겠었죠?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돈을 다시 넣는다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멤버들과 잘 맞아서 새로운 걸 뭔가를 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늙어가고 마음이 어려워지겠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또 하지 않았을까 다른 형태로. 이게 그냥 진짜 단순히 창업을 목적으로 한 그것보다 경제 공동체 막 이런 네, 걸 맞아요. 꿈꿨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돈 벌자고 모인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초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또 새로운 거를 하려고 버둥거리지 않았을까.